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해설해 볼 주제는 지금 현대 법학계에서 말 그대로 가장 뜨거운 감자인 법정 안에 숨겨진 작성자, AI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와우, 법원에도 신기술이 도입돼서 일처리가 빨라졌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누군가의 자유, 그리고 기본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에 의해 재단될 수 있다는 법학자의 시각에서 보면 아주 심오한 윤리적이고 법리적인 딜레마입니다. 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제가 아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그 핵심만 쏙쏙 파헤쳐 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좌우할 재판 결과가 딱 나왔습니다. 논리가 아주 치밀하고 완벽해 보이는 판결문인데 만약 이 글의 핵심 논리를 판사가 아니라 기계가 썼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여러분은 재판이 다 끝날 때까지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면요? 약간 디스토피아 영화 같죠? 근데 놀라지 마세요. 이건 이미 우리 사법 시스템 문턱까지 바짝 다가온 진짜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첫 번째 파트, AI는 그저 또 다른 도구에 불과한가? 입니다. 현재 법이 이 엄청난 기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착시 현상에 대해 짚고 넘어가 보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현재 법적 테두리가 이 고도의 생성형 AI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판례 검색 엔진이나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또 인간처럼 언어를 구사하며 스스로 논리를 짜내는 생성형 AI가 있잖아요. 기술적으로 보면 이건 완전히 급이 다른 발명품이죠. 계산기랑 회계사를 비교하는 꼴이랄까요? 근데 현재 법적 관점에서는 놀랍게도 이 둘을 사실상 똑같은 범주로 봅니다. 판사가 검색창에 키워드를 치든 AI한테 판결문 초안을 쓰게 하든 둘 다 그냥 판사를 돕는 보조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AI를 이렇게 단순한 도구로 취급하다 보니까 좀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판결문에 우리 AI 썼어요 라고 밝힐 법적인 의무가 아직 없거든요. 왜 그럴까요? 법적으로 판사는 최종 판결에 대해 자기 이름으로 책임지는 독립적 판단 이유 제시 의무라는 걸 갖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에 대한 책임은 어차피 서명한 판사한테 있으니까 그 중간에 무슨 도구를 썼는지는 굳이 대외적으로 밝힐 필요가 없다는 거죠. AI가 개입했다는 사실이 이 논리 뒤에 아주 교묘하게 숨어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 파트, 판결의 본질과 투명성입니다. 자, 이제 기술적인 얘기를 좀 넘어서 적법절차라는 겹겹의 층을 깊이 있게 한번 벗겨내 볼까요? 법학적 관점에서 재판의 판결이란 건요, 단순히 이겼다 졌다, 유죄다 무죄다를 가르는 결과값이 아닙니다.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이유와 형성 과정이 결론 그 자체만큼, 아니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법관이 사실관계를 어떻게 해석했고 어떤 법리를 적용했는지 그 논리적 흐름이 당사자랑 대중한테 투명하게 납득이 되어야만 국가의 사법권이 정당성을 얻고 비로소 공정한 재판이 성립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AI라는 블랙박스가 떡하니 개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정한 재판의 대전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투명성을 위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할 구체적인 요소들이 싹 다 가려지거든요. 첫째, AI가 대체 어떤 편향된 판례나 데이터를 참고했는지 알 길이 없고요. 둘째, 어떤 알고리즘 추천 로직으로 그 결론을 냈는지 숨겨져 있죠. 셋째, 그 시스템 안에 특정 성별이나 인종에 대한 알고리즘적 편향성이 숨어 있는지 검증할 수도 없습니다. 판단 과정이 이렇게 꽁꽁 싸매져 있으면 판결 이유를 공개한다는 원칙 자체가 완전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 아닐까요? 세 번째 파트, 흐려지는 책임의 경계입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한 딜레마를 좀 살펴볼게요. 이거 한번 생각해보죠. 만약에 AI가 깊숙이 관여한 판결문에서 한 사람의 인생을 끝장낼 수도 있는 치명적인 법리 오해나 팩트체크 오류가 발견됐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거 누구 잘못인가요? 비판 없이 AI가 써준 걸 그대로 수용한 판사의 실수일까요? 아니면 애초에 논리를 잘못 짠 AI 시스템 자체의 에러일까요? 예전에는 판결의 오류는 100% 판사가 짊어질 책무였어요. 근데 이제 인간과 기계가 합작을 하는 시대가 오면서 이 법리적인 책임의 한계선이 아득하게 흐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법리적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사법부의 구조적 책임을 명확히 하려면 최소한 AI가 사건의 사실 인정에 직접 개입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 양형 기준만 찾아준 건지 그 개입의 범위가 정확히 명시되어야 한다는 거죠. 누가 어디까지 판단했는지 추적이 안 되면 나중에 진짜 심각한 사고가 퍼졌을 때 판사도 시스템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사법부 초유의 무책임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파트, 방어권에 대한 위험입니다. 이 문제는요,
특히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합법적으로 뺏을 수 있는 형사재판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위협이 됩니다. 실제 재판에서 이게 피고인을 얼마나 무력하게 만드는지 단계별로 한번 볼게요. 1단계, AI가 판사한테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기준을 은밀하게 쓱 제안합니다. 2단계, 법정에서는 이 AI를 썼다는 사실 자체가 철저히 감춰집니다. 3단계, 결론은 피고인이랑 변호사는 자기가 준용을 받는 그 논리의 뼈대에 오류 추성이 기계 알고리즘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재판을 끝내게 되는 겁니다. 이거 완전 보이지 않는 유령이랑 눈 가리고 복싱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피고인은 그 판단의 전제를 다툴 권리가 있어야 한다. 이건 헌법이 보장하는 너무나 당연한 대원칙이거든요. 그래서 피고인의 당허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진짜 시급합니다. 판결에 AI가 개입했다면 무조건 고지해야 하는 건 기본이고요. 나아가서 변호인 측이 AI가 학습한 데이터 로그 공개를 청구하거나 알고리즘 편향성에 대해 제3자 기관의 검증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가 법적으로 꼭 마련돼야 합니다. 내가 뭘 반박해야 하는지 그 대상이 보여야 방어도 할 거 아니겠어요? 자,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투명성을 향해 나아가는 글로벌 규제와 미래 방향성을 살펴보죠. 국제사회는 과연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 표가 지금 전 세계가 이 리스크를 어떻게 다르게 보고 있는지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데요. 유럽형의회는 AI가 판사 절대 대체 못한다, 투명성 무조건 지켜라 라고 선을 그었죠. 특히 EU의 AI 규제법은 사법 분야 AI를 아예 고위험군으로 딱 분류해서 엄격한 추적 가능성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 대법원을 비롯한 몇몇 곳들은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그냥 보조적으로 쓰는 거다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명시적인 고지 의무를 아직 안 만들고 있죠. 온도 차이가 꽤 나죠. 그렇다면 앞으로 도입 가능한 입법 방향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지금은 과도기라 국가마다 규제가 좀 다르긴 한데 결국 사법 절차 내에서 AI 사용 로그를 의무적으로 남기고 판결문에 AI 관여 비율을 명시하는 건 절대 피할 수 없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겁니다. 입법자들은 이제 단순히 법정에서 AI 쓰게 해줄까 말까 수준을 넘어서 재판의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AI 개입 사실을 알려서 당사자에게 불복할 기회를 줄 건지 아주 구체적인 절차법을 당장 짜야만 합니다.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던지고 싶네요. AI 사용의 의무적 공개, 이건 당신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아닐까요? 단지 기술이 좀 발전했다고 해서 투명성에 대한 책임을 슬쩍 회피하기에는 재판이 한 사람의 인생에 미치는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법정 안에 숨겨진 작성자,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사법 시스템을 요구해야 할지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